자, 이제 오늘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나흘째인데 아직도 이제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지지자들을 향해서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말라.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곁을 지키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제 지지자 모임인 국민 변호인단에 대한 메시지이긴 합니다. 파면 직후에 기대에 부응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이 짧은 메시지는 이제 과거에 머물렀다면 늘 여러분 것을 지키겠다. 이 부분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 현재 판결을 수용한다. 파면 결정을 수용한다는 별도의 명쾌한 승풍 메시지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권영세 권성동 투톱 지도부와 중지를 만났고 나경원 의원을 또 면담을 했습니다. 자, 이러전에 민주당은 내란 수계가 관제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한다 이렇게 맹비난하고 있고요. 전현희 최고위원은 관저 불법 점거 내란 수계 윤석열과 나경원 의원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자, 대통령 놀이 그만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자정 청와대 개방을 압박했던 그 잣대를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글쎄요, 이게 좀 저는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박은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당장의 사저로 옮기지 못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입장은 밝혀야죠. 언제까지 어떻게 지키겠다는 걸 어떻게 나가겠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도 제 곁에 있어달라 이 얘기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의 메시지는 그 대통령이 돼서 아주 초기를 빼놓고는 그 청자가 대상이 국민이 아니고 자기 지지자입니다. 지지층. 그러니까 저는 그 헌법재판소 파면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준 두 번째 메시지를 낸 건데 두 메시지 다 국민을 향한 뭐 승복 사과, 뭐 수용 이런 메시지는 전혀 없고 결국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파면은 됐지만 여러분 곁에 있겠다. 결국 이제 불복의 심리를 저런 식으로 좀 드러내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뭐 도의 차원에서 지도부가 찾아가서 만나는 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나경원 의원 만나고 또 누군가를 만날지도 모르죠. 그게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 이제 파면됐고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됐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조기 대선 열차가 출발을 했는데 윤석열이 그 열차에 함께 올라타려고 그러는 게 문제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엉망진창되는 거죠. 그 조기 대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최소 조건은 어쨌든 헌재에 의해서 파면됐고 결국에는 이제 헌법 법률을 위반해서 우리 헌정 체제를 위협한 저 내란 수계를 끊어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 출발하겠다. 이게 최소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말 사이에 유심히 봤는데 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누구도 그런 얘기를 못 해요.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뭐 일부 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저는 조기 대선으로 갈 수 있는 최소 조건을 충족 못하는 거다. 국민의힘 지금 대선 후보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네. 우리 박은석 의원께서는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 열차에 함께 올라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현실에 대한 분석 말고요. 예. 그냥 당이론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명확한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셔야 돼요.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아주 명확하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가가 상당 기간 지금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아주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당이론적인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 뭐 어제 가령 뭐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지지자들을 향한 위로의 예. 메시지 내는 거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뭐 자기를 위해서 어쨌든 내가 잘못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준 분들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예. 메시지를 내는 건 그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사과 메시지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는 혹여 누군가가 이번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
또는 대선 과정에서 좀 도와주십사라고 하는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 시기에 상당 기간 왔던 이 과정을 생각하면 인위적으로라도 제가 좀 자숙하고 참아야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사결정이나 의사표시하지 않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국가가 잘 되기를 비는 마음에서 조용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이 당이론적으로 봤을 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저는 분석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당이론적인 얘기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 3월에 8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직후에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이 모든 결과 제가 안고 가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곁을 지키겠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 이런 거 보면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 중에서는 윤 어게인, 윤석열 어게인 이런 게 슬로건이 벌써 등장을 했거든요. 손인석 대변인 이거는 네. 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런 걸? 근데 저는 그 대선 열차, 대선 경선 열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라탈 것이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선 주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원과 도움을 절실하게 원할 때, 그리고 그것이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 저희 당의 지금 경선 규칙은 50대 50입니다.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50%가 반영이 돼요. 아하. 그런데 지금 어쨌건 그 탄핵 선고 이후에 국민들의 마음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어쨌건 이건 이제 일단락됐다. 그리고 이건 승복해야 된다라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윤 전 대통령의 나는 윤심 후보다 이렇게 업고 나오는 순간 저는 그것은 대선 경선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후보들이 똑같은 선택을 그런 판단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후보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윤 전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저는 뭐 그런 설령 그런 것을 떠나서도 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통령의 저는 지금 생각일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 이제 유불리를 따져봐도 저는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다만 이런 국민 변호인단한테 메시지를 낸 것은 이제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인지상정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나를 도와주고 지원해준 청년들이고 우리 국가의 미래인데 그런 인사말 정도는 남기는 것이 그런 도리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글쎄요,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다. 이 말은 합리적인 상황일 때는 그 말이 통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윤 전 대통령은 수요가 없는데도 공급을 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수요가 있다고 착각하고 오판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시지가 사실상 관저 정치를 시작해도 그거 시작했다라고 봐도 좋을 만큼의 메시지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파면 선고가 오전에 있고 그날 저녁쯤 오후 늦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저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전 대통령이 했다라는 메시지가 뭐 잘 준비해서 대선에 승리하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뭐 그날 파면된 날에 저녁에는 변호인단을 불러서 만찬을 했는데 거기서 윤 전 대통령이 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는 이 메시지를 딱 보면서 느끼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략을 짜시는 분들은 상당히 섬찟했을 수 있겠다. 이 얘기는 어쩌면 본인의 세력화를 기여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메시지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게 그게 어떤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뭐 대선 승리를 하길 바란다? 사실 본인으로 인해서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게 된 것인데 이거를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대선 승리하길 바란다 이런 덕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상식선에서는 이야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어찌됐든 지금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로 저는 들립니다. 그게 뭐 경선 캠프에 공식적으로 뭘 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메시지를 내서 어떤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도 또는 전 대통령의 의중이 어디에 실려있다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손절 빨리 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큰 복병 될 거다 생각합니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직도 승복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사제 정치가 아니고 옥중 정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 자,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쥐 죽은 듯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탄핵 찬성 80% 육박하던 박근혜 때와는 다르겠지. 국민 40%가 탄핵 반대했는데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어서 방부터 빼시기 바랍니다. 대국민 사과도 확실히 하셔야죠. 이런 의견 주셨고, 자, 극우 유튜버로 변신하지 않을까? 앞으로 볼만하겠다. 그런데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김경인 의원님, 네. 지금 우리 그 장현주 부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좀 적극적으로 손절해야 하는 시점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아니 저도 이게 사람이 이렇잖아요. 이제 정치인 낙선한 정치인이지만 어쨌든 저도 공인이잖아요. 예. 공인은 가장 첫 번째 가치가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는 게 공인의 사고 방식이고 행동의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맺었던 인간적인 인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게 끊어지지는 않아요. 그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네. 어려운 얘기여서 이게 어쩔 때는 이게 참 굉장히 복잡 미묘한 심리적인 감정인데 지근거리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인데 계속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바른 방향입니다라고 물밑에서 또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좋은 거겠고 어쨌든 윤 대통령께서도 또 혼자 곰곰 생각해 보시면 자기 또 삶에 그 정도 어떤 지적 역량이 있으면 자기 삶의 방향을 또 정해서 가실 수 있지 않겠어요?